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연 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라는 구간모 선생님의 책 중에서 그 암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파트에서 중간쯤 하다가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소제목 암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온다라는 부분부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현대인일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그런데 인체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유용한 성분을 소모하고 고장내고 흐트러지게 하여 건강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그것을 다시 보수하고 개선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정리하여 원 상태로 환원한다. 특히 면역 기능을 보강해 놓는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서 수면이 절실한 욕구가 되는 이유이다. 옛날에는 밤 12시가 되면 귀신이 나와 잡아간다며 무서워하여 반드시 자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자정은 예사이고 새벽 한두 시가 넘도록 자지 않는 등 매우 불규칙한 수면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실은 자정이 넘도록 깨어있으면 정말로 귀신이 생명을 조금씩 앗아갑니다. 생명을 다 잡아가고 나면 그때 암에 걸리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암의 확산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문명사회의 생활 변화에 따른 면역 방어 능력 저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의식주 생활과 가치관이 차차 변하면서 우리의 삶은 예전과 너무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불규칙한 일상의 반복으로 과중한 스트레스, 과음, 과식, 과로, 편식, 매식, 흡연, 약물 오남용, 공해, 그리고 지나친 기호식품 섭취와 불규칙한 식사, 그것도 부족하여 걸핏하면 밥을 거르는 식습관 등이 체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암 발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에게 가장 많은 위암, 간암, 췌장암 등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 %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지 암이나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구강암 등도 흡연자가 비흡연 인구에 비해 수십 또는 수백 %의 높은 발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 대한 통렬한 반격인 것입니다. 소제목, 암은 신경의 긴장에서 온다. 암 발생에는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작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심리적인 갈등으로 생기는 신경의 연속된 긴장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스트레스가 주도하는 위암, 대장암 환자가 이토록 많은 것은 우리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예측 불허인 사회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연히 암 노이로제에 걸려 질에 겁을 먹고 병원을 드나들다가 결국 잠재의식이 부정적 암시를 받아 암을 자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잘 알다시피 자율신경에는 낮에 활동하는 교감신경과 휴식과 수면을 주도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 두 신경의 상호작용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일하고 휴식하면서 삶의 균형을 잡고 활기찬 인생 가도를 달립니다. 일할 때는 교감신경이 긴장함으로 맥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혈당이 높아집니다. 점점 심해지면 혈관이 수축하여 피의 흐름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백혈구의 식균력이 감퇴하여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암은 놀라울이 많지 우리 주인의 속성을 담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받지도 주지도 않는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암도 끈질기게 집착합니다.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정당하게 번 돈이라도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고 사는 모습은 추합니다. 필자는 수십 년간 자연의학을 연구하고 식초 요법을 보급하면서 수많은 암 환자와 간장병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대체로 건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의심이 많고 남의 말에 현혹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외골수일 뿐만 아니라 아집과 자만이 강하며 모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면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는 내성적인 성격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신나게 놀기도 해야 합니다. 나이값 하려고 무게 잡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무게 잡고 살다 보면 빨리 늙고 빨리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괜히 억울한 마음에 보상 심리가 생겨 자신도 모르게 촌스러운 도덕주의자나 심통사나운 권위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더라도 마음만은 계속 호기심 많은 철부지 상태로 머물도록 애써야 합니다. 암세포는 침체되고 발산할 줄 모르는 근엄한 권위주의자들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요한 성품을 지닌 자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다음 소제목은 암은 어혈에서 오는 병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피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피가 나빠지지 않도록 생활한 사람들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고 반대로 피가 더러워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피가 나빠져서 생기는 질환은 크게 대사성 질환과 자가면역 질환으로 나뉩니다. 대사성 질환은 피가 나빠서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비만, 당뇨병, 고혈압, 신장병, 간경화, 암 등이고, 자가면역 질환은 나쁜 피의 긴장 상태가 오래되어 나타나는 파킨슨병, 류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전신 홍반, 낭창 같은 병입니다. 비만과 고지혈증, 지방간, 만성피로는 자각 증세가 강하든 약하든 이미 이런 질병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 퍼져 있는 혈관은 그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을 정도로 깁니다. 혈관은 산소와 영양 공급, 노폐물 수송로 역할을 하는데 어느 한 군데만 막혀도 심각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피가 더러워지고 움직이는 힘이 약해져 잘 돌지 않고 부족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수에 지나친 마음과 나쁜 공기, 음식, 운동 부족입니다. 마음은 피의 영양 인자가 되며 공기, 물, 음식은 피의 원료 인자가 되고 운동은 피의 순환 인자가 됩니다. 일단 피가 한번 나빠지면 피를 통해 만들어지는 세포, 그리고 세포가 모인 조직, 조직이 모인 기관, 기관이 모인 우리 육체는 연쇄적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병에 걸립니다. 나빠진 피를 좋게 하려면 앞서 말한 피의 3가지 구성 요인이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좋은 공기, 물, 음식으로 피를 이루는 좋은 원료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분노하고 좌절하는 생활로 영양인자가 오염되어 버리면 좋은 피가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과 음식을 먹고 마음 편히 살아도 피의 순환 인자를 무시한 채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면 결코 피가 좋아질 리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피라도 몸 전체를 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액 안의 백혈구는 병원균으로 생긴 각종 감염증을 치료합니다. 현대의학은 NK세포, 매크로파지, T림프구 같은 백혈구가 암을 예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백혈구를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 면역력의 주역인 것입니다. 자연의학에서는 혈액이 더러워진 상태를 어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는 머물다라는 뜻인데 어혈은 본래 피의 흐름이 나빠서 피가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노폐물과 유독물이 쌓여 어혈이 됩니다. 어혈이 많아지면 인체는 당연히 더러운 피를 배설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는 극단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즉 사혈합니다. 폐암은 각혈하게 되고 위암이나 대장암은 혈변, 방광암이나 신장암은 혈뇨를 보고 자궁암은 하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은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할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암은 피가 썩는 위급한 폐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화장치이며 출혈은 더러운 피를 내보내어 조금이라도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는 마지막 시도인 것입니다. 암 환자들은 인체가 자신의 생명 그 자체인 피를 버리면서까지 육신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육체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너무 정신적인 가치에만 몰입해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대립하는 영혼이나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정된 육체 안에 갇힌 가련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빠진 피를 당장에 좋은 피로 바꾸어 암을 치료하는 특효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암을 잘 고치는 천하 명의 또한 허상입니다. 암은 결과입니다. 뉘우쳐야 합니다. 다시는 악습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하십시오. 원인을 차단하면 결과는 스스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제목은 오래 씹어야 암에 걸리지 않는다입니다. 거친 음식을 적게 먹고 오래 씹으십시오. 건강한 장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칙입니다. 씹는 행위는 종합운동이며 기초운동인 것입니다. 걷기가 모든 장기의 운동을 촉진, 활성화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씹는 행위는 안면 근육뿐 아니라 두개골, 그 다음에 얼굴뼈에도 자극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눈, 코, 입에서 분비물이 나오면서 메마른 세포를 촉촉하게 하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입안 침샘에서는 침이 고입니다.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은 상대를 가장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천대하는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았을 때나 부정한 장면을 목격하면 침을 뱉기도 합니다. 침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비치는 예는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이 침을 뱉은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 이상으로 깨끗하고 고귀하고 큰 힘을 지닌 체액은 드뭅니다. 침은 정액이나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액화한 것입니다. 동의나 선도에서의 오객, 영액, 신수, 옥잠, 진액 등의 존칭을 붙일 정도로 침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수시로 오객을 입안에 채워 3번씩 나눠 삼키면 무병장수한다든가 영액으로 입안을 헹구어 넘기면 오장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뇌를 보강한다는 그 효과를 예찬한 내용이 문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도시샤 대학의 니시오카 교수가 발암물질에 침을 섞어 그 효과를 조사한 결과 거의 30초 후에는 발암물질의 독성이 80에서 100%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니시오카 교수는 식품 첨가물, 농약, 유독성 곰팡이 등 우리가 무심히 먹는 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같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침 속에는 효소의 일종인 페루오키시다제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정도의 정보를 뛰어넘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의외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침은 이름 그대로 오객이요 신수입니다. 동양에서 체험으로 알던 사실을 과학이 증명해 준 셈입니다. 침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파로틴이라는 호르몬도 나옵니다. 침에서 나오는 젊어지는 약 파로틴을 추출한 오카다 박사는 인간이 노화하는 이유를 타액선의 호르몬 결핍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어린아이와 노인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가 심할 때 흔히 입안이 마릅니다. 침은 애써 분비를 촉진하지 않는 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딱딱한 현미, 보리, 콩, 깨, 팥, 생감자, 생고구마, 옥수수 등 거친 음식을 씹어서 침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도 즙으로 마시지 않고 씹어 먹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암세포는 열에 약하다입니다. 인체의 모든 화학 반응은 평균 체온인 36.5도를 기준으로 일어납니다. 그 온도보다 몸이 식으면 대사활동이 억제되므로 중간 대사, 산물, 이른바 불연소물이 남아서 배설장기인 신장, 대장, 땀샘, 폐 등의 기능도 떨어뜨려 배뇨, 배변, 발한, 호흡 등의 배설작용을 매끄럽지 않게 합니다. 쉬운 예로 감기에 걸리면 체온이 떨어져 대사활동이 억제되므로 이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몸에서 열이 납니다. 뇌, 간, 위장, 자궁 등 인체 어디에서나 암이 발생하지만 심장과 비장에 생긴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장은 24시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심근 활동으로 열을 생산하고, 비장은 따뜻한 색인 붉은색으로 된 적혈구가 모여있는 곳으로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로써 암세포가 열에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암이라는 현상을 우주와 관련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 역시 우주 속에서 태어난 한 생명체이므로 우주의 여러 현상과 생명 현상은 매우 비슷합니다. 지구상의 물체는 대체로 차가워지면 딱딱해지고 따뜻해지면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물을 차게 하면 얼음이 되고 추운 곳에서는 손도 딱딱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딱딱한 종양인 암은 추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글자는 이 바위 암자 이것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문자 그대로 바위처럼 딱딱한 병이라는 뜻입니다. 유방암이나 피부암, 간암 등이 생긴 부위는 아주 단단합니다. 때로는 뼈나 치아처럼 단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암이 냉기에서 비롯되는 병이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진대사를 맡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샘이 지나치게 활동하여 생기는 바제도라는 병은 신진대사가 너무 잘 되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게 합니다. 발열이 계속되고 초조감, 손떨림, 불면증이 나타나며 더 진행되면 눈까지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바제도병 환자가 암에 걸릴 확률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1000분의 1 이하입니다. 그 이유는 발열이 암을 예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서인도에서는 암이나 매독에 걸린 원주민에게 일부러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를 감염시켜 열이 나게 함으로써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위스의 빌 샤벤다 병원이 1897년부터 자연식을 비롯해 침구, 수압요법, 림프 마사지 등 자연요법으로 수많은 안치병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 병원에서는 암 환자를 48도 전후에 뜨거운 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게 합니다. 즉 발열요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열에 약하다는 것에 관해서는 독일의 의학 박사 부시가 1866년 단독, 헌데나 닫힌 곳으로 연쇄상 구균이 들어가 생기는 급성 전염병, 이것을 단독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기타 고열을 동반하는 병에 걸리면 낫는 암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900년대 초 뉴욕 기념병원 정형외과 콜리 박사는 발열과 암 치료에 관한 연구 끝에 수술이 불가능한 암 환자로서 단독에 감염된 38명 중 20명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박사는 연쇄상 구균에서 추출한 혼합독소를 수술이 불가능한 암 환자 312명에게 투여해 발열되게 하여 124명을 완치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암이라는 딱딱한 혹덩어리는 뜨겁게 했을 때 자연 치료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몸은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면 굳어지게 됩니다. 특히 등 쪽이 많이 굳습니다. 등을 풀어주는 것이 곧 피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굳은 몸을 풀어주는 데에는 불이 효과적입니다. 장작으로 뜨겁게 달군 구들장에 1시간 정도 등을 대고 누워있으면 피로와 긴장이 풀립니다. 온돌은 몸에 좋은 돌과 불이 찰떡궁합으로 결합하여 상승 효과를 내는 한민족의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배만 부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등이 뜨거워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이 나쁜 사람은 바로 굶고 바로 먹고 바로 운동하고 온돌 황토방 찜질방에서 열을 올려야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느 곳에 누워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운동하면 암이 예방된다입니다. 퇴행성 질환은 변성성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이 질환은 기관, 조직세포 등에서 이루어야 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병입니다. 세포가 신진대사를 완료한 후 버려야 할 찌꺼기, 즉 단백질이나 지방, 당, 아밀로이드 등을 제때 버리지 못하면 찌꺼기들이 세포 속에 들러붙어서 신진대사를 방해하거나 퇴행을 일으키므로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이 부진해집니다. 부분적인 노화현상이라고 해도 좋고 신진대사가 좋지 않아 잉여물과 노폐물이 달라붙거나 단단해지는 현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퇴행성 질환에는 관절염, 당뇨병, 지방간, 담석, 요로결석, 통풍, 비만증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세포 활동에 필요한 당분이 충분하게 연소되지 않고 피 속에 남아 고혈당을 일으킨 상태이며, 지방간은 여분의 지방이 간세포에 들러붙어 간세포의 활동이 둔화된 병이고요. 당분도 지방도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하게 연소되지 않은 상태, 즉 차가운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사람은 당과 지방을 태워 체열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담석은 담즙 속에 포함된 콜레스테롤 함량이 너무 많아 담관 속에 찌꺼기가 쌓여 돌이 된 상태이며, 요로결석은 수산칼슘, 인산칼슘, 요산, 시스틴 등이 너무 많아 소변이 진해지고 요로에 찌꺼기가 쌓여 돌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과 수산, 인산, 요산 등이 많이 함유된 음식물의 섭취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식생활을 해도 담석이나 요로결석이 생기는 사람과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잉여물을 연소함으로써 체열이 많이 생성되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몸이 충분히 따뜻한 사람은 이러한 잉여물도 연소시켜 버립니다. 요산이 관절에 달라붙어 생기는 관절염, 통풍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알레르기는 보통 체질인 사람이라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꽃가루나 진드기 등을 림프구가 이물로 간주하여 항체로 만들고 이물을 배제하기 위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가 면역성 질환은 림프구가 자기 체내의 조직을 이물로, 즉 적으로 착각하여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종일 공격하는 병을 자기 면역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지혈을 작용하는 혈소판을 자신의 체내 세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적으로 보고 혈소판을 공격하여 감소시킴으로써 출혈을 일으키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같은 것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자신의 대장세포를 자신의 근육세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체를 만들어 공격하는 병입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통풍 등의 뼈질환과 현대의학이 난치병으로 지정하는 병은 모두 자기 면역성 질환에 속합니다. 아직까지 면역 제어제 밖에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동안 정상적인 면역 현상도 억제되므로 증증의 폐렴이나 결핵을 일으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이상은 백혈구의 활동 이상으로 생기게 됩니다. 백혈구가 잘 활동하지 않는 것은 비타민 A, B, C 등의 비타민류 외에 철분, 칼슘, 레시틴, 아연 등과 같은 미네랄 부족과 효소, 호르몬의 불균형 등이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량 영양소를 과일, 채소, 배아, 두류, 해조류, 초산칼슘 등으로 보충을 해야 합니다. 초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식초에 많이 있습니다. 백혈구의 기능을 돕는 데는 열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깅이나 등산, 목욕 등으로 체열을 올리면 백혈구의 살균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운동과 목욕에서 얻는 공통된 이점은 체열의 상승입니다. 반대로 추우면 백혈구의 힘도 떨어집니다. 면역 이상과 암 역시 냉기로 생기는 병인 것입니다. 다음은 암은 전기의 부족에 있다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암을 비롯한 성인병은 40세를 경계로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암의 원인은 노화라는 학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기가 위암이나 폐암에 걸릴 리는 없으므로 암은 40세를 넘길 무렵부터 생기는 체열의 감소, 즉 신진대사의 부진과 그에 따르는 면역력 저하가 진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의학에서 암치료는 수술로 암 조직을 제거하거나 암 조직에 제공되는 영양분을 차단하거나 암세포에만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암을 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는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정상세포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일반 세포보다 성장 속도가 빠른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멀쩡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는 부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머리카락을 암세포로 오인해 죽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연치유학자인 하버드대 출신의 앤드루 와일은 서양의학은 몸을 살리려 하기보다 병을 죽이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연의학에서는 대부분 병이 생기는 원인을 특히 전기의 부족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병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관련된 모든 요인이 장기간 영향을 미친 결과로 인식을 합니다. 동시에 외부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운이 아무리 지나쳐도 자신의 저항력과 회복 능력이 뛰어나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와일 박사가 말하는 자연 치유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치유력은 외적인 강요나 자극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자연이 발생한다라는 말인과 동시에 내재하는 힘에 의해 생겨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고 강조하면서 최고의학, 이상적인 의학은 바로 이러한 치유 메커니즘을 도와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암을 죽이는 독한 약을 쓰는 것보다 몸속에 쌓이는 독소를 해소하고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하여 암균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 원칙은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에 적용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체득한 것입니다. 질병만 죽이려 하지 말고 몸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암에 잘 걸리는 성격 소제목입니다. 기계 기사로 일하는 K씨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태도를 철저히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는 기술과 능력을 인정받아 사장도 알아주는 실력자이지만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심지어 아내와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K씨는 어떤 일이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참지 못하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성격이며 아내나 자녀에게도 항상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편식이 심하고 백미, 설탕, 육류, 가공식품, 약물을 상용하는 데다 K씨처럼 원리 원칙만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암을 경계해야 합니다. 융통성이 없는 성격은 격심한 신경 소모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절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욕구, 불만, 갈등, 긴장과 불안, 불평, 불만이 연속되고 항상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혈액 상태의 균형이 깨어져 활달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암에 걸리면 피부 기능이 떨어져 추위를 잘 타게 되고 체내 가스 교환이 잘 되지 않아 환자 특유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평소에 방귀 냄새가 몫이 구리고 이를 잘 닦고도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사람, 하체에서 냄새가 풍기는 여성은 일단 암 발생 주의를 요하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암은 전염이나 유전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잘못된 식생활, 정신적인 불균형, 약물 상용 등의 원인이 되어 혈액이 극도로 오염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혈, 정장으로 체질을 꾸준히 개선하면 예방과 치유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암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며 불치병도 아닙니다. 잘못 건드리면 걷잡을 수 없어 흉포하여 끝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그 정체를 알고 순리로 다스리면 다시 없이 온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성격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격은 형체가 없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상당 부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